고맙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많이 도와줘서 각별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오래간만에 이제 여기 이번에 선거 때 와보고 나서 강원랜드 여기 다니면서 뭔가 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제 생각이 다 맞는 거 아니고 여러분도 한번 새로운 상상을 해보고 저도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좀 더 새로운 정부의 좋은 정책이 돼서 이 동네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다들 먹고 사는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건가 보면 이 경제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력이 없으면은 절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술력이라는 게 기술이라는 게 어느 순간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기술은 누군가 배워야 머릿속에 변화가 있어야 결국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를 해보고 싶어도 투자를 받든지 돈하고 결합이 돼야만 이게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머릿속에 염두에 우리가 함께 뒀으면 좋겠는 게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이 기술력은 결국 지식하고 금융이 만나야 결국은 세상이 바뀌게 된다. 이걸 우리가 한번 머리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동네가 옛날 태백이 10만이었고 정선이 7만이었고 정선이 지금 한 4만인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네덜란드의 바이닝햄이라는 이 도시는 인구 한 3만 5천, 4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우리가 여기서 1년에 식품 하나로만 66조 원 정도를 합니다. 이 강원랜드가 1년에 1조 6천억 하는 회사인데 식품 하나로만 66조 원을 하는 회사인데 대략 4만 명 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도시가 나오게 됐냐 보면 여기는 바이닝햄이라는 농과대학이 있는데 이 농과대학은 지방에 있는 농업대학이 하나 있었고 농촌진흥청에 있는 농업대학이 서로 합친 겁니다. 처음엔 갈등도 많았는데 이 대학에서 세계적인 연구가 나오고 세계 아마 검색해보면 뭐 세계 5위, 6위 드는 농과대학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그린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에 가보면은 학교에 가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오늘 지식이 있어야 내일 비즈니스가 생긴다. 이런 건데 이 농과대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반도체 뭐 자동차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는 것 같지만 인류 최대 시장은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없어도 살지만은 삼시세끼 밥을 못 먹고 못 사는 거죠. 식품이라는 게 가장 큰 세계적인 산업인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한국에 있는 김치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한국 사람은 이렇게 살찐 사람이 많지 않을까? 왜 그럴까? 결국 한국 사람들의 가정은 다 발효식품입니다. 우리가 이 치즈라고 해서 베저터블 치즈라고 해서 김치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다. 인구 4만 명에도 충분히 잘 살아간다. 여기는 우리가 스탠퍼드라는 대학이 있고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이 스탠퍼드 대학은 1,000만 평이 넘는 땅에 있는 학교고 이 학교가 결국 실리콘밸리를 만들게 됐는데 이 세계적인 오늘날 기업이 여기 다 있는 거죠. 이 스탠퍼드라는 대학이라는 게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원도로 보면은 도대체 이 경제력은 어디 있는가? 기업한테 대한 경제력이 있죠. 그러면 기술력은 어디 있느냐? 학교 선생님이 가지고 있든지 공공기업이 갖고 있든지 뭐 여기서 갖고 있겠죠. 교육은 대학이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금융은 은행이 갖고 있거나 이런 데서 돈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원랜드 사장이 됐든 임원이 됐든 우리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 기관의 장은 실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급적 강원도 사람들이 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내게 되는데 어느 순간까지 이 정책이 지켜지다가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우리 공공기관의 장은 우리하고 친하다고 해서 다 와서 되는 건 아니고 이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중에 가급적이면은
강원도살이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제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 게 대학인데, 이 대학이라는 데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부 장관이 미군 대위가 했어요. 미군정 시대니까 6.25 때. 그래서 이 6.25 전이죠. 그 대학은 미국이 과거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설립한다고 생각, 주립대학을 만들면은 국회의원 한 명당 땅을 2천만 평씩 공짜로 줬어요. 2천만 평의 땅을 공짜로 주니까 상원의원 한 명, 하원의원 한 명이면 주립대학을 2개 만들면은 2천만 평씩 땅을 4천만 평을 공짜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대학 캠퍼스가 이 담장이 쳐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콜롬비아 대학이나 MIT, 하버드를 가면 그건 도시 내의 건물들이에요. 뉴욕의 콜롬비아 가면은 그냥 건물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번쯤 보면은 이제 우리도 새롭게 한번 이 대학이라는 데하고 우리하고 만나야 될 텐데, 강원랜드도 뭔가 거듭나야 이게 새로운 회사가 될 텐데, 폐광 지역도 우리가 태백시도 태백관광대학이 있는데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영월은 세경대학이 있고, 이 대학이라는 게 뭔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동네가 일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강원랜드도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건데, 이 대학교 땅이 보통 30만 평, 40만 평, 보통 웬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좀 작은 대학도 10만 평은 다 넘습니다. 그럼 이 대학을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보면은, 대학교가 몇십만 평쯤 되는데, 대학교는 우리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아마 강원도 같은 경우는 50%가 땅값이에요. 보통 아파트 짓는데 7평당 700만 원이면 짓습니다. 근데 대학교에 가보면은 보통 5층짜리 건물, 7층짜리 건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왜 연세대학교 신촌에 가면은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 건물은 30층도 짓잖아요. 만약에 대학교라는 그 땅에다 건물을 높게 지으면은 거기에 충분하게 많은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좀 더 우수한 대학이나 좋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속초에 있는 동호대학은 제가 네팔에 히말라야 갔다 오는데, 그 네팔에 있는 그 친구들이 전부 강원도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길래 어딜 가냐 하니까 속초를 간다는 거예요. 속초를 왜 가냐 그러니까 속초 동호대학에 가서 취업해가지고 어부나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은 공단이나 이런 주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공단 인력을 확보하거나 재교육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내거나 교육 훈련을 하거나 이런 대학이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더 어려운 대학은 우리가 양양에 있는 양양에 있는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평이 지금 10년째 놀고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가 은퇴자 도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 한 분이 오면은 보통 2.5명을 고용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강원랜드는 그럼 앞으로 새로운 신규 산업을 할 때 맨날 용역만 할 건가? 우리 앞으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여기 들어오신 분들 좀 있으면 정리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살죠? 우리 테이블에 오는 새로운 신규 직원들은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세계적인 산업을 만들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관내에 있는 어떤 대학교와 결합을 해야만 우리가 강원랜드하고 계약학과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백에 있는 관광대학하고 뭐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뭔가 이 대학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여러 테이블에 있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학교를 가면 대학 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게 전문적인 인력을 계속 길러낼 거고,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 때도 뭔가 이 새로운 산업을 맨날 용역권만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 폐광 지역을 살리는 이 용역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과연 맞는 걸까? 그럼 우리도 뭔가 강원랜드도 이 지식과 관련된 뭔가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강원랜드 자체가 이제
30년 되면은 일본 이제 오사카에 세계적인 이제 카지노가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싱가포르의 이광료 수상이 본인이 살아있는 한은 카지노를 싱가포르에 만들지 말라는 거였는데 카지노를 해보니까 너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카지노를 더 만들고 있어. 심지어는 이 공항에 들었을 때 중국 사람들이나 이게 카지노에 왔다 갔다 하면 흔적이 남으니까 우리가 어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한 적어도 잘 안 남겨 스탬프를 안 찍어주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카지노 테이블을 50개를 늘렸잖아요. 늘렸는데 이제 정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원 규정에 막혀서 지금 기재부가 승인을 안 해주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는 우리가 1억 원어치 코인을 사면은 1억 3천이냐 1억 5천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최고 베팅 금액이 좀 더 올라가야, 사실 여기 우리가 카지노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20%의 고액의 카지노를 하신 분들이 80% 수익을 내고 80%의 손님이 오는데 그분들이 내는 매출은 20%예요. 그럼 결국은 카지노 이 객장 자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고급화시킬 수 있을 건가가 우리한테 앞으로 과제이고, 새로운 정보가 오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저는 이걸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이제는 그냥 여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일본이면 바로 옆이니까 이제 요새는 또 한국 분들이 클락도 많이 가잖아요. 필리핀도 많이 가고 거기 가면은 모든 게 한 세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경쟁 환경을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건가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강원랜드에 우리가 본부팀 뭐 이렇게 개발팀이 있지만은 사실 이게 자기 업무하고도 바쁘거든요. 뭔가 이게 대학교하고 연계돼서 이걸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전문 인력을 만들어내야만 이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또 대학 교수는 65세까지 정년이니까 여러분 60세에 정년을 하고 나면 5년 동안 그 해당되는 대학교 가서 교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후배를 길러낼 수도 있고 이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그래서 대학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대학도 있지만은 제가 눈여겨본 것 중에 우리가 미래산업도 있지만은 삼척에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를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안경학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학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안경 쓰신 분들이 좀 많아요. 우리 무슨 몬스터라는 그 안경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노르웨이 이런 데 보면 안경 하나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건 안경 이런 게 미래산업이죠. 우리 삼척 캠퍼스에 안경학과가 국내에선 제일 좋은 학과가 있으면은 강원랜드가 앞으로 미래산업을 만들 때 이 안경학과가 결합이 되면 산업이 나오게 돼 있죠. 우리가 중국 사람들 보면 중국 지도자들 중에 안경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학교 수업하기 전에 초등학교 다 안구 운동하고 수업 끝나면 안구 운동하고. 왜 붕어를 사주냐? 붕어를 사주면 먹이를 주면 이게 움직이는 물체를 자꾸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안경 쓴 애가 적게 훈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안경이라고 하는 건 삼척에 있는 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안경학과는 유명한 학과. 삼척에 저게 굉장히 고지대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삼척 캠퍼스하고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삼척 캠퍼스는 이런 산업을 만드는 안경 산업을 만드는 학교가 될까? 아니면 뭔가 우리가 강원랜드의 전문 인력을 만드는 학교가 될까? 아니면은 은퇴자들이, 여러분 은퇴자들이 대학 캠퍼스에 살게 되면은 좋지 않겠어요? 기본 일반 요양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부모님 모실 때 요양원 들어가시라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생각하고 자식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근데 돈은 국가도 돈이 들어가고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너 쾌적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데 간호학과하고 물리치료학과 이런 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번 이게 강원랜드의 미래산업으로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태백에 있는 강원관광대학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태까지는 대학을 사고 파는 대학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주 어려운 대학은 국가가 살 수 있게 이런 이제 규정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국가가 사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교. 또 하나는 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제가 오늘도 와 보니까 이게 강원랜드를 점점 위로 지면은 저 안으로 카지노 강원랜드 다 안으로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고안 초등학교로 이거를 곤도라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술 먹는 사람들이 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가기도 편하고 마을 주민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만들만 하면은 이 사복 주민들도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태백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점점 더 카지노가 더 위로 숙박시설이 올라가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를 강원랜드를 짓게 된 거는 폐광 지역이 좀 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카지노에서 돈을 벌어서 재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뭘 심사만 하면은 대체로 다 배임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 태백 영월 여기 정선 이런 데서 폐광 지역의 어떤 사업 아이템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해보면은 뭔가 어마어마한 거창한 사업을 얘기하는데 거창한 산업이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기는. 당장 우리 자식들도 보면은 대부분 원주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병원 문제 때문에 원주하고 영월 나가 사는데 여기서 무슨 산업을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배임죄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 배임죄 부분은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노력을 해서 배임죄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거를 해야만 저는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이걸 우리가 좀 함께 노력을 해서 사회적 책임을 좀 하는 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는 우리가 많은 이 강원랜드 직원들이 2005년도는 젊은 직원들이 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우리 저 노동조합위원장이 말씀하시는데 태백의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죠. 고안사부 말할 것도 없고 영월 가서 살죠. 또 원주 가서 살고. 왜 그러냐면 학교 문제 때문에 학교하고 병원 문제 때문에. 이 학교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이 더 잘 될 수 있다면은 부모가 모든 노력을 다 할 수 있는 게 부모인데 강원랜드는 더군다나 소득까지도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강원랜드 직원은.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변화를 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이게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얘는 챗 GPT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다른 데 동네를 가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동탄, 화상시에 있는 동탄에서 만든 건데 우리가 이 태백시청도 마찬가지고 정성구청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체육관 따로 짓죠. 노인회관 따로 짓죠. 여성회관 따로 짓죠. 문화센터 따로 짓죠. 다 돈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초등학교에다가 어차피 이제 유보 통합이 되니까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체육센터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같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땅값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여기다만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위험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사실은 건축 기법을 활용하면은 들어가는 입구만 다르면 다 다른 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합화를 만들어내는 아까 어떤 분이 태서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라고 그러네.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한 학년은 20명 들어오고 한 명은 적게 들어오면 초등학교하고 2명 들어온다고 아까 위원장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두 개의 학교를 우리가 합치면 거기에는 좋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체육시설까지 다 있으면 동네 분들이 유치원 위치는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설을 짓게 되면 동네 주민들 잘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고한도 우리가 초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합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동문회
동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합치는 노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땅의 여유가 나오게 되고, 왜냐하면 이게 교육용지는 땅값이 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학교 초등학교 위치는 위치가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를 복합화 시설을 만들어 놓게 되면 훨씬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을 거다. 그러니까 시설은 이렇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제주도에 국제학교를 만드니까 제주도에 가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교육에 좀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좋고 사람들이 여기가 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데, 이건 이 지역 주민들하고 강원랜드하고 이거는 우리 아마 생존 문제와 가장 직결된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청주에서 아파트를 졌는데 아파트가 미분양됐었어요. 근데 미분양됐는데 완판된 게 강남에 있는 1타 강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가르치는데 무료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파트가 다 팔렸어요. 그만큼 교육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그럼 이게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게 될 건가는, 이건 우리가 교육청도 군청도 시청하고 이런 강원랜드하고 같이, 강원랜드 직원들이 7,500명이라면서요. 직원하고 협력업체까지 다 하면은 이 교육 문제에 각별한 노력을 좀 기울이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태백 같은 경우 아파트가 미분양 같은 게 있다면은 여기 25평이면 한 달 임대료가 얼마쯤 해요? 태백이다 이러면 한 100만 원 해요? 50만 원. 자, 50만 원이면은 12달이면 600만 원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게 100채면 6억 아니에요? 응? 그러면 우리가 태백에 와서 선생님을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6억 원을 줄 테니까 우수한 선생님을 100채를 아파트를 빌려서 해주면은 선생님은 600만 원을 더 버는 거죠.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결국은 좋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시설도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 부분에 훨씬 더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자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살기 어렵다, 살기 어려우면,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가난을 극복합니까? 열심히 사는 거하고 자식이 5남매면 그 중에 하나 똘똘한 애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결국은 미래가 나오고, 과거에는 미국은 100명 중에 10%의 우수한 사람, 5%의 우수한 사람이 95%를 먹여 살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0.01%의 그 한 명이 나머지 99.9명을 한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 구조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그 반도체 회사가 주식 시가총액이 4천조 원이에요. 4천조 원이면 대한민국 전체 주식 시가총액보다도 높아요. 여기서 어떤 인재를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나라도 되고 우리 삶도 바뀌게 된다. 꼭 좀 우리가 함께, 이건 강원랜드하고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하고 뭔가 팀을 짜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지금 태백시가 1년에 1,000명씩 나간다고요? 근자에? 그 얘기도 있던데. 폐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폐교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태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농공단지나 농사 짓는데 정성 같은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게 되면 이게 갈 데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폐교된 같은 데다 오히려 집을 지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정되게 살게 하고, 그러면 훨씬 더 농사 짓기도 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해나갈 수도 있다고. 그다음 우리가 폐광 지역에서 재생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제 태백에 게임 시티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플라자 사업 만드는 것도 있었고, 내가 알 수 없는 이런 차원이 높은 사업이 많던데, 난 좀 그거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는 인간이 이제 100세 이상을 삽니다. 지금 평균 연령이 50세면은 거의 110살까지 사는 거는 특별한 사고 없으면 110살까지 삽니다. 뭐가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이 돼요? 60살 넘으면은
앞으로 내가 60살에 정년을 하고 나면 100살을 산다고 하면 40년 동안 뭐를 먹고 살지?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럼 인간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게 살려면은 이거는 제가 연구를 꽤 오랫동안 한 건데 이건 히포크라테스의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나 중국의 황제 내경이나 우리가 건강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물이에요. 우리가 자기 몸의 70%가 물입니다. 어떤 물을 내가 먹느냐. 지금 기름값보다 생수값이 더 비싸잖아요. 어떤 물을 먹느냐. 물이 뭐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먹는 거. 뭘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의 건강이 정해져. 세 번째로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기 당뇨 있으신 분. 당 생활을 안 하시는구나. 당뇨 있는 분한테 우리가 어떤 식단을 먹으면 좋다는 거를 체계적으로 나한테 맞춤을 해주는 게 없죠. 고혈압 있으신 분은 없죠. 아마 고혈압 전문 식당이라든지 당뇨의 전문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결국 자꾸 해야만 이게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저기 뉴질랜드 가가지고 뉴질랜드 사람들은 저기 관절염에 안 걸린다더라. 왜 그러냐? 홍합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홍합 가루를 전부 사가지고 오는데 대한민국은 홍합이 안 나요? 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데 도대체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나한테 맞는 운동이 뭔지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운탄 도로를 걸으면 되는 건지 뛰면 되는 건지 어쨌든 운동하는 세상이 왔어요. 그죠? 지금 남녀노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돈을 주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강남에 가면 점점 더 많은 게 마음치료연구소, 명상센터 점점 늘어나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약 15% 정도가 자꾸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태에 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저는 산업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게 아스피린이에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리는 최고의 제약회사 바이엘 아스피린. 이 아스피린은 어느 날 발견하니까 로마서를 보니까 버드나무 껍질을 삶아 먹으니까 열이 내린다. 그걸 보고서 찾아낸 게 아스피린이에요. 우리 주변에 태백산에 모두 올라가서 모두 사진을 찍어요. 주목 앞에서. 저건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그래서 저거는 사진을 찍고 오는데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나무도 늙어서 죽는데 왜 저 나무는 1000년을 살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서 탁솔이라는 항암 물질을 발견한 세계적인 항암 치료제 물질은 여기 우리 주변에 있는 태백에 있는 주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무를 심더라도 뭐 주목을 심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항암제를 추출하면 돈을 벌고 맨날 그 앞에서 사진만 찍어가지고 곤란한 거죠. 우리 주변에 항암 치료제가 있는 거예요. 정선 일대에 자생하는 게 여기 생열규라는 건데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생열규라고 쓰는데 로즈마리라고 돼 있고 로마서에 기초하게 되면은 레몬의 20배만큼 비타민C가 많은 식물이다. 정선 일대에 자생하는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레모네이드만 자꾸 먹으면서 얘를 많이 심어가지고서 레모네이드를 많이 심어가지고 얘 꽃도 봐요. 이 꽃잎을 따가지고서 이 잎에다 뜨거운 물에 넣죠. 그럼 뜨거운 빨간 꽃잎이 하얗게 바뀝니다. 물이 빠져가지고. 이런 물질이 한두 개가 있겠어요. 우리 태백산 여기 정선 일대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먹는 것 쪽으로 우리가 한번 이 인근에 식물이 뭐가 있느냐 자꾸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 강내에 가면 키스티 분원이 있는데 거기 물질연구소입니다. 물질연구소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발견한 거는 여기에 가을에 꽃이 많이 피는 구절초 있죠. 구절초에서 우리가 여성들이 미백 효과, 피부가 하얘지는 그런 물질을 개발했다고요. 그런 걸 찾아야 화장품이 그냥 우리가 유럽에 가면은 다 천연물 화장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 시대 때부터 수도원에서부터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원주에 가면 광해관리공단이 있어요. 우리 지금도 보면 폐수 처리하는 거 나무 심는 거 하는데 1년에 약 700억 정도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네 여기 요번에 저기 석탄공사 폐광한 광부들이 한 1,000명 가까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이게 강원랜드하고 회사를 차려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네. 우리가 다른 건 못하지만 나무는 잘 심을 수 있을 거야. 폐수 처리 잘할 수 있지. 광부들 중에 우리가 폐수 처리 이런 거 다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원주에 있잖아요. 그러면 태백산에 있는 국립공원이나 뭔가 이쪽에서 우리와 어떤 나무를 심을 때 여기다 불난 거 보니까 소나무가 불에 아주 취약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나무를 심을 거냐? 아까 같은 주목 같은 걸 심어서 항암 물질을 만들 거냐? 아니면 생열교를 심어서 뭔가 레몬과 관련된 산업을 만들어낼 건가? 뭐 이런 연구를 해야 우리가 되지 않겠냐? 전문가들이 있겠죠. 세 번째로는 원주에 가면 관광공사가 있는데 관광공사야말로 저기 전문가들이 널려 있거든요. 저기 관광공사하고 우리 강원랜드하고 만약에 직원을 서로 교류하는 걸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다양한 우리가 관광 상품이나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저기 있으니까. 또 하나는 건보하고 우리 건강심사평가원이 원주에 있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 같은 데랑 우리가 잘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원주의 오크밸리에 가보니까 스키장이 문을 닫았어요. 스키장이 문을 닫고 콘도가 있는데 이 콘도를 지금은 어떻게 쓰냐 하면은 서울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제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얼마에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밥 다 주고 청소하고 그러면 이제 손주들도 오고 자식들도 오고 친구들 오면 그 콘도에서 같이 지낼 수도 있고 비교적 잘 되고 앞으로 저는 강원랜드에 아마 콘도나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사업 중에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건강을 체크해 보는 거죠. 아마 요양이나 우리가 아마 이 실버타운 같은 것도 이 동네에 아마 저는 좋은 시설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여기 있는 거는 다 원주에 와 있는 기관이니까 강원랜드하고 우리가 여기 시청하고 군청이 같이 해가지고 이걸 뭐냐면 우리가 폐수 처리나 나무 심는 거 그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광공사 여기랑 하게 되면 우리 동네에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척대학 같은 데랑 해서 안경학과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거대한 산업이죠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 부지를 이 서학 레저 단지 이런 걸 땅을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석탄공사가 폐광하면서 이번에 제가 자료조사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임야를 500만 평 정도 가지고 있고 밭이 10만 평, 잡종지 8,500평, 대지 8,000평 뭐 이 정도의 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산하고 땅을. 이게 대략 아마 기재부 평가 보면 약 2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석탄공사가 과거 임차하고 소유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이쪽 폐광 지역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광부들 이분들이 뭐냐 일종의 주민주택회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강원랜드랑 협력을 해서 폐수 처리하는 이런 이제 광해관리 사업부터 시작을 하고 하면 여기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이 리조트 산업은요 10년 20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급적 돈을 덜 들이고 하는 게 뭐냐면 글램핑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가 훨씬 친환경 요새 야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해나가면 이 땅을 좀 더 잘 활용하면 뭐가 있을 건가. 그 다음에 탄광이 갖고 있었던 아파트나 옛날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 건가. 그래서 이 자원을 이 석탄공사가 가지고 활용했던 이 자원을 우리가 이 지자체로 받아들이고 이걸 받아들이게 대략 한 2천억 정도 아마 감정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강원랜드의 사업 부지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투자를 해나가면 땅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우리가 지역에서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게 사북고안하고 여기 보면은 그 하천의 물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보면은 그 상동 같은 데 보면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여기하고 이 강원랜드 쪽하고 대한중석 정도로 터널을 뚫으면은 저쪽이 훨씬 그 맑은 물이 있고 이쪽에 사북과안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좀 더 넓은 경제활동 영역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리조트에서 보게 되면 정선 가리왕산에 가게 되면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리조트 있죠. 그게 명상 리조트죠. 예약이 불가하죠. 엄청 가격이 있죠. 인도에서 제일 비싼 거는 명상 리조트입니다. 그 삼성이 경상북도에 갖고 있는 인재개발원 중에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명상 리조트입니다. 이 명상을 하게 되면 똑같은 우리가 이 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명상을 하게 되면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명상 리조트는 엄청 비쌉니다. 그럼 우리가 강원랜드 우리가 직원들로 볼 때도 우리가 이런 명상을 할 수 있는 강사나 이런 자격증을 가지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이 리조트의 가치도 높아질 수도 있고 저는 이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프랑스의 틱나칸 스님이 하는 그런 그 리조트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숙제를 줘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가장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생각을 하고 내가 왜 미안하고 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럼 그걸 이제 하루 종일 걸으면서 명상을 하고 돌아오면 저녁 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고토이나 저쪽 가령 운탄도로나 이런 데를 그냥 걷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센서 같은 거를 잘 둬가지고 그 센서 앞을 지날 때 지금 내가 이 순간 내가 미안하다고 전화하려고 할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스피커가 물어주면 사람의 뇌는 작동하게 돼 있잖아요.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운탄도로나 거기에 이제 산악 자전거 대회도 좋고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예요. 점점 더 이제 AI를 쓰고 왜 인간이 이렇게 외로우냐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가족이 넷이 모이면은 이제 자 우리가 주말에 식사를 합시다 모이면은 넷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하나씩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있어요. 가족과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둘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먹는 음식 찍어가지고 C한테 보내. A, B가 만나가지고. C를 만나가지고는 또 그 사람하고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 또 D한테 보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외롭겠어요? 외롭죠. 마치 뭐냐면 옥수수 튀긴 거 계속 먹어. 손이 먹는데 암만 먹으니까 배가 부르지가 않잖아. 사람이 외롭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친하게 사는 거지. 이러면서 점점 더 이 극도화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정신은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강남이라는 데 가보면 가장 많이 간판이 붙어 있는 거는 필라테스하고 명상센터예요. 필라테스는 이제 100살을 사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하게 사는 물. 두 번째는 음식. 세 번째는 운동. 네 번째는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저는 태백 정서 이런 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반도체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주목에서 찾아내는 게 이런 게 반도체 산업이죠. 주목에서 항암 물질을 찾아내는 게 이런 게 반도체 산업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식물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연을 가꿨으면 좋겠어요. 강원랜드는 앞으로 미래 산업을 만든다면 자연을 가꾸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인제 가보세요. 거기에 자작나무 몇 평 돼요. 거기 1년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잖아요. 홍천의 은행나무 숲 거기 몇만 평 안 되잖아요. 자연을 가꾸는 거. 자연을 가꾸면 그 자연 안에서 엄청난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질을 찾아내면 결국 미래 부가가치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은 옥수수가 정선이 원조다, 홍천이 원조다 이런 요새
어디가 진짜 옥수수냐라고 하는데 옥수수를 386대 갖다 팔면 돈을 얼마나 버냐고. 근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옥수수 수염을 삶아 먹으면 틀림없이 신장에 좋다고 그렇게 본초 광목에도 써 있고 동기부감에 다 써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옥수수 광동에서 옥수수 수염차 팔아가지고 600억짜리 매출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평범하게 있는 옥수수 안에도 옥수수 수염차가 신장에 좋은 물질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자연을 가꾸고 그램핑을 하면은 사실 화장실만 잘 만들고 물을 하면 깨끗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 비용이 적고 만족도는 높고 그건 언제든지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태백산과 전체 일대를 우리가 한번 이 자연을 가꾸고 여기서 물질을 찾아내고, 독일을 한번 가보시면은 독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톤치트가 다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나무에서는 어떤 물질이 나오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산책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천 가는 것도 전부 건강보험에서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야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GDP에 의료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가 지금 10% 좀 넘어요. 외국은 25%가 됩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15%에만 방어만 할 수 있으면은 10%를 GDP 성장에 기여하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아프는 것보다는 안 아픈 게 훨씬 낫죠. 대한민국은 오래 사는 건 오래 사는데 건강 수명이 별로 길지 않아요. 오히려 아픈 상태에서 5년이나 7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돌아가시니까 본인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마지막 1, 2년 동안 거의 90%를 쓰고 돌아가셔요.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만들어진 거는 우리 폐광 지역이 서로 함께 잘 살자고 만들어진 거다. 강원랜드가 돈을 더 잘 벌어야 되니까 아까 같은 테이블 수와 거기 직장을 더 고용을 늘려야 된다. 또 하나는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거를 없애야 된다. 한편으로는 배임죄 같은 걸 좀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첫 번째. 이 강원랜드가 잘 되도록 도와야 결국 여러 지역 주민도 좋은 거니까. 두 번째로는 결국은 대체 산업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결국은 지식의 문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자연을 가꾸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명상 리조트를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까먹었는데 골프하고 전 세계 스포츠 열풍은 골프하고 축구 두 개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그냥 지원만 하지 말고 아예 골프 전문 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서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나오는 게 저는 좋겠다. 그리고 중국 같은데 베이징에 보면은 1시간 골프 가르치는데 20만 원씩 받습니다. 그 친구들 수백 명을 데리고 와서 골프 아카데미를 열고 전문적인 골프 아카데미에서 좋은 선수가 나오면 이 하이원의 브랜드도 올라가게 되고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가꿔서 우리가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석탄공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해서 있었던 그 전체 자산을 우리가 이 지역에서 받아서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해나가면은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고 이번 선거 치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난번 선거에 도와주셔서 제가 뒤로 가면 더 바빠지니까 제가 와서 인사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다시 한번 도전을 했겠습니다. 오늘 살기 어려운 거는 어제 산 결과가 오늘입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살기 싫으면 오늘의 삶을 바꿔야 내일의 삶이 옵니다. 우리가 좀 더 도전적인 삶을 살아달라고 노력해달라는 데서 우리가 강원랜드 노동조합위원장님한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력실장님한테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테이블 팀장님들 오셨는데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민주식회사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강원랜드도 좀 많이 도와달라고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고 또 좀 더 생각을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또 세상이 또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2만 불이었어요. 지금 이미 3만 불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미 골프도 스키도 점점 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조트도 거듭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근데 아마 희망은 있다. 여름에 보면은 전국이 다 빨간색인데 파란색으로 표시되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태백하고 용평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